그럼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들었던 카르미나 부라나, 운명의 여신이요. 이 음악 너무 유명하죠. 네. 근데 이 음악이 진짜 재밌는 음악이에요. 이 카르미나는 노래란 뜻이고요. 이 부라나는 보이에른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에른의 한 수도원에서 13세기, 14세기로 추정되는 당시의 시가집이 하나 발견이 돼요. 1300년대, 1400년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풍자부터 성시대 타락, 풍자,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 오르프라는 독일 음악학자이자 작곡가인데요. 우리 음악 수업 중에 오르프 수업 이런 거 조금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음악에 나옵니다. 네. 그 오르프가 바로 이 독일 음악학자, 교육자 칼 오르프입니다. 1900년대 사람인데요. 그때 내용을 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합창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카르미나 부라나고 첫 번째 곡이 이 음악이에요. 아. 네, 이 운명의 여신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우리의 운명은 모두 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왜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쳇바퀴 같은 삶을 주셨습니까? 운명의 여신이요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네. 야, 그 뜻도 알람과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잔잔하게 주말에 눈을 뜨고 싶다 하면 네. 아까 바흐의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야 출근해야 되면 된다. 카르미나 부라나의 운명의 여신이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는 운명의 여신이요. 네. 여러분 아침 눈 뜨시면 어디 가장 먼저 가시나요? 화장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천둥과 번개 폴카인데요. 폴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화장실에서 중요한 일을 해결할 때 네.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난다는 거는 우르릉쾅쾅.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럼요. 뜻이 아닐까 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바바박. 개운합니다. 이 음악이 한 3분 정도 되는 굉장히 그 짧고 빠른 그 폴카 음악인데요. 3분 하면 내가 활용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른데 짧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될 건 그렇게 아닙니다. 하네요. 편안하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클래식 너무 고상하게 막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진짜 우리 일생활에서 함께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이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좀 그 시간을 즐겨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 노래는 진짜 장활동이 좀 원활해지는 것 네. 같아요. 빰빠라빰빠라빰 하고 네.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화장실 다음 보통 뭐 하시죠? 그 다음? 씻어야죠. 양치. 양치하시죠. 네. 양치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양치용 클래식. 네. 똑같은 폴카 형식이고 제목이 트리치 트라치예요. 좋지. 뭔가 라임이 맞죠? 우리가 아이들 있는 집안에서는 치카치카 해야지. 트리스트라치. 네, 양치해야지. 근데 실제로 트리치 트라치는 독일어로 그 아낙네들이 막 수다 떠는 것을 트리치 트라치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음악이 양치에 잘 어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연주 시간이 2분 50초예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을 권장하죠? 3분. 3분. 이 음악이 2분 50초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딱 양치하기 좋은 시간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을 감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간 체크용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실용적이다. 그럼요. 네. 자,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오스트리아 음악가고요. 1800년대 이제 중후반 이제 1900년대까지 같이 활동했던 음악가인데요. 일명 왈츠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800년대 중후반 이 당시 오스트리아 빈에서는요. 왈츠가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어떤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이런 그 춤곡들이 오스트리아 빈의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했고요. 실제 프랑스 한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도시는 왈츠에 미친 도시였다. 그 왈츠의 음악 90%를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공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했을 거고 상징성이 있었을 거고 우리 도시에 만약 클럽이 무도회장이 10개가 있어요. 10개에서 모두 한 사람의 음악만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징성을 여러분들도 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다 준비를 하셨으니 이제 아침 식사하셔야죠. 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배고파요. 슈만의 헌정이라는 음악을 준비를 헌정. 했어요. 헌정. 아침 식사를 위해서 헌정했다. 네. 보통 다 이 정도로 소박하게 차려 드시죠? 뭐 이 네, 정도야 다 뭐 이렇게 네. 가볍게. 브런치. 네. 여러분 아침 식사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가 클래식과 친하고 음악가들을 막 만나다 보면 한 커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슈만과 클라라. 클라라. 슈만과 클라라는 정말 그 인고 부부였고 커플 중에 가장 유명한 커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둘에게는 또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 클라라를 설명드리면 클라라는 어린 10대 시절부터 전도 유명한 피아니스트, 여성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고요. 굉장히 또 현명했고요. 연주도 잘하고요. 이대로만 커서 성인이 되면 정말 좋은 곳에 시집도 가고 자기 음악 활동하면서 아주 멋지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1등 신부감이에요. 네. 그리고 이 클라의 아버지는 비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첨에게는 참 가슴 아픈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슈만입니다. 오. 얘가 성실해. 뭔가 음악적 욕심도 있고 야욕도 있고 약간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손가락을 부상당하게 됩니다. 아이쿠. 그러니까 너무나 좀 잘 치고 싶은 마음에 하드한 트레이닝을 하다가 이 손가락 부상을 잃게 무리했네요. 네. 그러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이 불투명하게 아이고. 됩니다. 좀 가슴 아픈 제자죠. 그러던 어느 날 슈만과 클라라가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야. 우리 사겨요. 야. 결혼할 거예요. 아빠 입장은 어땠을까요? 절대 안 돼. 마음 아픈 제자와 지금 내 딸을 가져가겠다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포지션이. 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굉장히 완벽한데. 음악가로서 장래가 창창할 것 같은데 네. 약간은 너무 아까워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고 소송을 걸게 돼요. 결혼 반대 소송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슈만과 클라라가 결혼하게 돼요. 슈만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네. 내일이면 자신의 신부가 될 클라라를 위해서 작은 연가곡집을 하나 작곡해서 선물을 합니다. 로맨틱해라. 그 연가곡집의 1번이 헌정이에요. 많은 음악가들이 야 이거 멜로디 너무 좋은데? 하면서 각자의 악기로 편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요. 리스트가 이 음악을 듣고 야 이거 피아노 버전으로 연주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피아노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버전은 바로 이 피아노 버전입니다. 리스트 버전. 우리가 헌정하면 누군가에게 거대한 뭐 어떤 거대한 걸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요리도 하나의 헌정이에요. 그럼요. 나를 위한 가족을 위한 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셨으면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또 가? 또 가야 돼. 딴 데도 가봅시다. 아까 음악 다시 반복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외출 준비하셔야죠. 아, 밖으로 네. 나가야죠, 이제. 외출 준비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중 왈츠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왈츠는 이제 3박자인데요. 우리가 쿵짝짝하죠. 네. 삼각형을 그리게 되죠. 쿵짝짝, 쿵짝짝. 하지만 왈츠는 원을 그립니다.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오. 쿵짝짝, 쿵짝짝. 그래서 리듬의 뉘앙스가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쿵짝짝, 쿵짝짝 계속 뭔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런 그 음악적 뉘앙스가 우리의 미스테리함을 전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왈츠 음악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 미스테리한 순간에 사용하면 좋아요. 오. 아침에 외출 준비할 때. 미스테리하죠. 그죠? 네.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 새 옷을 샀는데 옷이 없어. 오늘 입을 옷이 옷이 없어요.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꾸몄는데 거울 속에 나 미스테리예요. 맞아요. 이쁘지 않아. 네. 왜요? 아니에요. 말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인터넷에서 예뻐서 샀는데 우리 옷장에서는 안 이뻐. 막 이런 것들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한 네. 순간들이 이 시간에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왈츠 음악을 들으면 좋습니다. 다른 장르에서 느낄 수 없는 네. 우아함과 고급스러움과 화려함과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이콥스키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대요. 먼저 우리가 이 차이콥스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대요. 옷도 굉장히 세련되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언어에는 위트가 넘쳤고요. 항상 이 촉촉한 눈가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항상 불안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였어요. 당시에도 더 보수적이고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죄악시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알려질까봐 항상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에요. 커밍아웃 못하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정말 잘 감출 줄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이 음악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발레 음악은 기능성 음악이에요. 자신의 어떤 음악적 철학을 담는 것이 아닌 발레 반주 음악이기 때문에 용도가 있으니까. 네. 풍경, 스토리, 그 안에 뭐 이미지들 그런 걸 담아야 되는 겉으로 표현하는 꾸미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멜로디를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호두까기 인형 있죠? 12월이 네. 되면 많이 열리는데 호두까기 인형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부터 10끝까지 음악 자체가 지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레 자체는 좀 어렵다 싶어도 음악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예쁜 음악, 반짝반짝거리고 우아하고 그런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버릴 게 없다. 네.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또 유명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클래식 잘 모른다 그래도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는 뭐 네.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니까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한 번씩 음악을 통해서 만나보면 된다. 네.